네,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을 찾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평택 해군 이함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펼쳤고 국민의당도 오늘 당대표를 선출해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고향 충청을 찾았고 네. 오늘은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 현재까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좀 전략적 유연성 행보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어느 특정 진영에 몸을 담기보다는 모든 걸 아우르겠다는 그런 행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국립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소를 다 찾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 김영삼 대통령까지 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행보도 지금 5.18 강주 민주묘지부터 시작해서 팽목항도 가고 또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도 가지만 그러나 또 부산에 또 그 보수 진영의 가치가 담겨 있는 부산의 유엔묘지라든지 그리고 또 대구 서문시장 같은 이런 데도 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생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아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귀국에서 첫 번째 이 기각기를 예. 승용차가 아니라 공항철도 타고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 날 또 김치찌개집에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향을 방문해서도 또 그 인근에 있는 엄성 꽃동네를 또 방문을 하고 자 그런 서민의 코스프레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또 디디고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본 하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좀 까먹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전시대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에 방문해서 헌화 참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 국립현충원에 갔을 때도 역대 대통령 묘소뿐만 아니라 무명요사 묘지를 비롯한 애국 선열에 대한 묘지까지 다 참배하는 걸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강폭 행보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아우르겠다는 부분은 의욕은 좋지만 그러나 과연 그럼 반기문 총장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데 대한 약간의 혼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행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 연말이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점잖게 들어와서 그동안 수고해서 고생하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대선 행보를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조기 대선 대선이 불과 한 3, 4,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고속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반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반 행보라는 건 뭐냐면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 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정치인의 모습을 굉장히 변신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정치 관료의 기존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크게는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통합의 행보,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과의 만남, 그다음 민생 행보, 이렇게 안보 행보, 이제 오늘은 이제 안보 행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보 행보에 이게 오늘 주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는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다 비교 우위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외교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유엔에서의 활동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안보에 있어서는 이렇게 튼튼한 안보에 있어서의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또 이 사드는 배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안보 행보를 통해서 자기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그런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뭐 이런 걸 두고 서로 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서 어느 쪽이 또 민심의 공감을 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어느 쪽이라고 그냥 규정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하여튼 귀국하자마자 바로 교체의 지금 프레임 대결 아주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와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는 없는데 정치 교체라는 화두가 아주 원론적인 것 같지만 그 점을 상당히 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주장했는데 정권 교체를 통하지 않으면은 정치 교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와중에 또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또 주장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체인지를 놓고 어떤 체인지가 바람직하냐는 총론적인 프레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사실은 이 총론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정 종식, 그다음 문민정부 수립 요거를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는 평화적 정권 교체 요거를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 될 때는
경제 대통령, 뭔가 경제를 할 수, 이게 상당히 그 이미지를 주장했거든요. 옛날 미국의 클린턴 같은 경우는 바보야, 중요한 거는 경제다, 뭐 이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총론의 프레임이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총론 전쟁이 붙고 그다음에 강론의 프레임 대결에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강론을 볼 때 크게 저는 4가지의 이 강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금 정치교체, 정권교체 나오듯이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제도와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제 살리는 문제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또 양극화가 아주 심하듯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느냐 하는 이 4가지 프레임, 강론적인 프레임을 놓고 서로 구체적으로 화두를 던지면서 어떻게 경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든 지금은 이 총론은 경쟁을 보면 아주 치열해요. 보면은 이 반 총장은 몸을 불살라서 정치 교체하겠다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목숨을 걸 각오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아주 각오를 밝히고 있어서 하여튼 불꽃 튀는 대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3자 구도에서도 1위에 올랐거든요. 예. 사실 지금 문 전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그 1위를 계속적으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 1위를 달린 데 대한 일종의 그 밴드웨건 효과, 이게 편성 효과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1위가 아무래도 돋보이게 될 수 있는 상황, 일종 대세를 장악해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밴드웨건의 효과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반사적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어디서 첫 번째 반사적 이익을 받느냐? 첫 번째는 촛불 민심이죠. 촛불 민심에서 이 촛불 민심 탄핵 국면 과정에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주도권 행사해 왔고 여기의 당 대표도 지냈고 지금 대선 후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사적 이익을 받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 국면 속에서 이 강고한 지지세를 갖고 있었던 여건이 지금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그 혼선이 꽤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상당히 부각될 거라고 봤던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지금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이 횡보를 걷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돋보이는 측면인데 상당히 지금 하나의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호남이 아닌가. 지금 야권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의 민심을 장악하지 않고는 대권의 그 대선의 본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그 호남에서 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리얼미터 1월 두 번째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었어요. 그러면 이 호남 민심을 두고 가장 크게 경쟁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한 5배 정도가 나오고요. 당 지지율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가야 될 길은 아주 멀고 험한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주자로서 1위가 되다 보니까 집중적인 견제를 이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같은 당내에 있는 그 당내의 잠룡들,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표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날 전에 민주당 내에 지금 경선을 앞두고 그 경선 룰 미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이것이 만약에 조율되지 못하고 어느 한두 후보가 만약 당을 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에서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들고 놓을 수 있는 개헌을 고리로 한 이 앞집산 그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후보가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면서 임기 단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 후보는 임기 단축을 하고 3년 정도만 해서라도 개헌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5년 다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그 상당히 욕심꾸러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피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는 기득권, 패권 세력이라는 그런 낙인 자체가 고스란히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한 국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지지율은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 반기문 귀국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반 총장이 추격전에 나설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흐름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이 이제 한 보름 남지 않았습니까? 이달 말에 이 설 전후에 지방과 서울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여론을 주고받아서 설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거를 딱 지켜보면 앞으로 반기문 총장이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딱 알 수 있는데 현재 일단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귀국한 이후에 이러한 급속한 이러한 대권 사실상의 대선 행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플러스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면 대선 주자가 어느 지방을 방문한다. 왜 전국 순회하는지 아세요? 어느 지방을 방문하면 그 지방에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이 하루 종일 보도가 돼요. 그 지방에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럼 보통 한 번 방문한 거로 2% 내지 3%의 지지율이 올라요. 한 지역에. 과거에 보통 대선 주자 보면.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반기문 전 총장에는 불행히도 귀국 직전에 터진 자기의 23만 달러 수수설, 그다음에 자기 동생과 조카의 소위 말해서 뇌물죄 기소, 뇌물 혐의 기소, 하긴 저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의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되면서 이번 일단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보면 앞으로 추격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판가름 날 거고 저는 어떻든 와서 귀국한 이후에 이런 행보로 약간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러한 이 마이너스 요소, 바로 검증에 이러한 공격이 있어서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국민의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강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5명의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박지원 후보,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한 상황인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당내 누구를 만나도 현재까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투표를 1인 2표제거든요. 문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제고 그다음에 1등은 대표가 되고 2등이 또 나머지는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좀 전에도 방금 저도 이제 국민의당 제가 아는 최재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현재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건 사실인데 2위 주자들의 추격이 또 간단치는 않다는 거예요. 가령 김영환 전 의원, 전 사무총장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실 직계이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밀고 그러면서 많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서 어떻든 뭐 이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주홍,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이제 손금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추격들을 펼치고 있어서 일단 오늘 한 오후 4, 5시면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뭐 저도 뭐 비슷한 지금 그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 비상대 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뭐 단독 플레이를 하면서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를 나름대로는 뭐 상당히 국민들을 각인시켰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 다음으로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이미지가 아주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 지금 원내대표도 지금 여수 출신 주승영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목포 출신의 박지원 이 의원을 당대표로 내실 경우에는 이 완전히 호남당 이미지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당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의 대세론을 뒤엎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박지원 의원 당 대표가 신임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본인은 지금 당장은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당의 자강론, 우리 당이 먼저 힘을 키우고 난 뒤에 뭐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한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날을 지나면서까지 설날 지나는 국민이 상당히 중요한 국민인데요. 앞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5%, 6%, 뭐 한 10% 지금 미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두 자릿수로 뛰어넘지를 못할 경우에는 아마 박지원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강하게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당내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안철수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대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이 이 당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 민심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과연 국민의당의 행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신임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큰 정치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이 국민의당 일각에서 나오는 빅텐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빅텐트로는 앞으로 대선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전제한다면 대선 직전까지 굉장히 계속 꾸준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빅텐트라는 게 미리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통 과거에도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번은 그 시간이 더 촉박하니까 더 가까이 돼서 그때 이루어지더라도 그때 이루어지고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10% 이하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원래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디 다른 주자와 연대를 빅텐트를 같이 치게 될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그 적극적인 주체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입장에서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든 박지원 지금 의원 입장에서든 누구 입장에서든 간에 국민의당의 이 지지율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린 뒤에 빅텐트를 해야 뭔가 빅텐트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일단은 자강론에 주력하는 거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빅텐트론 현실이 된다면 뭐 반 전 총장과 거리를 두던 안철수 전 대표 입장 난처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전 대표 과연 빅텐트 아래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과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 비전과 노선을 보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지금 근데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지금 캠프를 보면 본인 스스로는 이 지금 보수에서 나아가서 진보까지 아우르겠다는 통합 행보를 하고 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캠프의 면면들을 보면 다 구여권 인사예요. 뭐 지금 친이명박계도 있지만 친박계 인사들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나 진보를 대표할 만한 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기문 이 전 총장은 내가 손을 잡아서 이게 되는 거야? 정체성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특히 지금 분명히 선을 그었던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하고 손잡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을 떠받들고 있는 세력들이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깊숙하게 몸을 담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치성이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명분상에서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없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이 낮다. 지지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자릿수로 의미 있는 숫자까지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당내에서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를 둘러싸고 상당한 내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앞서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떠받들고 있는 호남 민심 자체가 과연 이 빅텐트를 통해서 반기문 전 총장과의 경선 자체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보였을 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쪽에 상당히 지금 경조되고 있는 호남 민심 자체가 확 기울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은 거의 뭐 지금 사상무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국민의당이든 안철수 전 대표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치열한 그 토론과 신중한 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내용하니까 새누리당이 생각이 나는데 구림정당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지금 대선 전 개헌론을 꺼내 들었거든요. 이 반 총장과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군소 주자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시작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김문수 전 지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박 핵심 인사를 일단은 청산을 해서 뭔가 이 친박계 색깔을 좀 탈색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전 총장 세력과 함께 연대하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소위 대선 국면에서는 새누리당은 의원 수는 많지만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이 쥐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3지대 빅텐트. 아까 말했지만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손학규 전 대표 등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등과 함께 손을 잡는 이러한 예.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보수 세력 재결집이라고 해서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여기에다가 다시 새누리당까지 해서 이 다시 보수 세력을 다시 재결집해야 보수표를 자기가 다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제3지대 플러스 범보수를 다 같이 묶는 걸 통해서 다 묶은 뒤에 문재인 전 대표 아마 대결하는 걸 아마 최상의 구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러한 개헌을 고리로 한번 반기문 총장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 전 총장이 독자 세력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언젠가는 다른 정당이랑 연대를 할 거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당장은 앞서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독자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어느 특정 정파와 손잡는 모습보다는 광폭 행보를 통해서 자신은 정치적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본선에 들어갈 경우는 그 당의 조직이라는 부분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이 대권 꼬지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손을 잡긴 잡되 일단은 본인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자기 만약에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특정 당을 손을 잡다기보다는 반기문 중심의 해체 모여를 하지 않을까. 예. 그걸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느 특정 정파 손을 잡으면 본인 스스로가 정치 교체를 하겠다 해놓고 기승정치에 좀 올라타는 그런 인국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힘을 키워서 어떤 뭐 바른정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손학규계든 뭐 또 다른 제3지대에 있는 정치 세력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표 새정치 아래 모인다는 그런 모양새를 아마 상당히 취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가장 관건은 지지율이거든요. 과연 이번 설날 통해서 얼마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당히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예. 반기문 전 총장의 기후의 행보가 아주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해도 되는가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귀국하기 전하고 달리 귀국한 이후에 국민의당이라든가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쓰는 말이 과거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말을 좀 해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막 환영할 듯이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역시 대선 주자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오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깎아내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반기문 그 전 총장 주변에 과거의 여권 세력, 소위 친박 세력들이 좀 일부 있잖아요. 예.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주도해서 반기문 총장을 좀 전 총장을 손잡고 우리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예.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홀로서기를 먼저 시도한 뒤에 바른정당에 아마 먼저 손을 잡으면서 그걸 발판으로 범보수 재결집으로 갈지 빅텐트 제3지대 빅텐트로 갈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